같은 회사에서 만나 3년 연애 후 결혼에 꼴이 난 유 씨 부부.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쪽 같은 아이까지 낳았는데요. 이제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 씨가 출산 후 바로 복직을 하게 되면서 이들 부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남편 부서가 직업 특성상 야근이 좀 많다 보니까 집안일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유 씨 몫이 됐는데요.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 몫이잖아 라면서 유 씨의 속을 긁었다고 합니다. 이 남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유 씨는 앞으로 집안일과 육아 모두 반씩 딱 나눠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후 남편은 유치할 정도로 모든 일에 반반을 외치면서 유 씨를 괴롭힌다고 합니다. 이제는 사사건건 반반만 따지는 남편 때문에 정이 떨어진다는 유 씨.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입니다. 예. 자, 이 가사 이 집안일 나 이게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, 이게. 그렇죠. 자, 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? 자, 이 두 분 이제 회사에서 선후배 관계로 만났습니다. 3년 연애 후에 결혼을 했고요. 아이가 이렇게 생겨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, 근데 이제 유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복직을 합니다. 몸이 다 풀리지 않았지만 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좋았다고 하고요. 남편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영업직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일을 했다 그러고, 아내는 사무직을 좀 했다고 합니다. 어허. 영업직이다 보니까 비교적 회식도 좀 많았다 맞습니다. 그러고 외근도 많아서 그렇죠.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었다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사무직은 좀 일찍 들어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육아 또 살림을 도맡게 된 겁니다. 자, 이게 뭐 한쪽이 외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맞벌이입니다. 맞벌인데 저렇단 말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소장님, 네. 주말에라도 네. 당신 조금 쉬어. 내가 애 볼게. 이러는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. 그렇죠. 보통 이제 요즘 남편들은 이제 그렇게는 하죠. 왜냐하면 아내가 평일 때 회사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했으면 남편이 좀 짠하고 그렇잖아요. 근데 보통 자기도 이제 영업직이고 이러니까 평일날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못 해줬으니까. 근데 주말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이제 아내가 참다 못해서 아니 주말에라도 아이 좀 봐주고 살림 좀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니 그건 원래 여자 몫이잖아. 당신이 더 잘하잖아. 나보다 잘하니까 당신이 좀 해. 나는 손이 둔해서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. 잘하는 사람이 좀 하자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너무 기가 막히니까 유 씨가 이렇게까지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구나라고 결심을 했습니다. 지금 키키님. 사파만 봐도 짜증나지 막 이러고 계세요. 아이고 참 어쩜 좋아 진짜. 자, 저렇게 무대포로 나오니까 이게 좀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결국 아내가 참다 못해서요. 남편한테 앞으로 육아든 집안일이든 무조건 반반으로 하자 이렇게 먼저 말하긴 했습니다. 아내가 먼저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화를 내면서요. 내가 그동안 안 도와준 게 뭐가 있냐. 나는 너보다 돈도 잘 벌어오지 않냐. 그럼 된 거 아니냐.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사실 이 남편이 회사 선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이 남편은 유 씨 이런 제안이 기가 막히다면서 집까지 나갔습니다. 그런데 유 씨도 연락을 안 하고 좀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이 남편이 3일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앞으로 반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예. 자, 목포 아가씨 내님이 지금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대신 해주셨어요. 도와준다는 표현도 쓰지 말아라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맞벌이 부부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? 그렇죠. 예. 자, 이게 진짜 일단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이 5대5로 가자.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받은 거예요, 그거를. 그렇습니다. 자, 예. 그러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정신을 차렸거나 생각한 유 씨가 가사 분담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하면서 그 공책에다가 하나하나 적었던 모양이에요. 뭐라고 적었냐면은 월수는 내가 돌보고 화, 금은 또 오빠가 돌보고 그리고 오빠가 그래도 바쁘니까 내가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목요일은 내가 할게 라면서 나름의 배려도 해가지고 가사 분담 계획표를 짰습니다. 근데 남편이 가사 계획 분담표를 짠 거를 목록을 봤는데 그 밑에다가 한 줄을 적어 넣습니다. 한 줄을 더. 뭐란 내용이냐면 아내 유땡땡의 뜻대로 반반씩 가사 분담을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생활비도 각자 반반씩 각출해서
부담을 하자라고 적었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 남자 참 예. 아니 진짜 저는 우리 팀장님이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팀장님은 댁에 가시면 사모님하고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? 이 방송용 컨셉이 아닐까 이런 좀 의문이 든단 말이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요. 예. 야, 일단은 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반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반반에서 너무 과하게 나갑니다. 어차피 우리 반반이니까 생활비도 반반 내자. 니도 반반 내고 니도 반 내고 나도 반 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 살 때 내가 좀 더 냈잖아. 니는 덜 냈으니까 그만큼 이자를 나한테 달라라고 했고요. 조금 지금부터 선 넘네. 선 넘고 더 넘는 거는 혼수 기억나니 너? 혼수 내가 좀 더 줬거든. 그 혼수 돌려도 또 기억나는 내 프로포즈 선물 안 돼. 어마어마하게 했잖아. 안 돼. 니도 반 내놔. 그러지 마. 아이고. 라고 하면서 선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. 야, 이거 지금 거의 제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짝꿍들하고 이제 책상 같이 쓰잖아요. 절반 이렇게 딱 그어놓고 야 넘어오지 마. 네. 근데 제 지우개가 그때 조금 넘었습니다. 세상이 그걸 잘라가는 거야. 너 잘 살고 있니? 예, 아무튼. 자, 그런데 이 기자. 야, 진짜 이게 지금 프로포즈 했을 때 선물까지 지금 반반으로 하자는 거잖아요. 야, 이러면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좀 시쳇말로 쉴드를 치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하다 좀. 네, 근데 갈수록 더 유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. 이제는 예전 같으면요,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하면 무거운 건 남편이 좀 들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딱 반씩 이렇게 나눕니다. 그래서 이건 너가 들어야 할 목 이렇게 내준다는 겁니다. 그리고 외출할 때도요, 만약에 가는 길에 남편이 운전을 했으면 오는 건 무조건 아내가 해야 합니다. 운전대까지 넘겼습니다. 심지어 이 아내인 유 씨는 운전이 좀 서툽니다. 그래서 운전만큼은 남편이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. 갈 때도 좀 당신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, 이 남편이 그래, 그럼 갈 땐 내가 운전한다 치고 올 때는 원래는 너가 운전해야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니까 택시비를 내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심지어요, 밤에 할증 붙잖아요. 11시까지 몇 퍼센트, 12시까지 몇 퍼센트, 그것까지도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서 청구한다고 합니다. 지금 보니까 이 남편이 지금 약간 오기를 부리네. 약간 이거는, 그러니까 저는, 이게 뭐랄까요. 정말 평생 이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싸움을 해서 더 약간 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 마트 가서 들어주는 것까지 하고 무슨 할증 뭐 이 계산까지 하는 건 이건 좀 피곤하네요, 좀 소장님. 네,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. 더 있습니다. 이제 운전도 이제 네가 반은 해, 나는 이제 운전도 안 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유 씨가 운전 교습소 가서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제는 내가 운전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운전해. 그래서 이제 유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. 사고가 나면 너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. 근데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남편이 동승자 보험을 통해서 자기만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. 저쪽이 잘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서 이 아내도 병원도 가고 아내도 뭘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자기 보험금만 딱 받고 아내는 뭐 알아서 해라. 이제 아내는 전혀 차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보험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받은 동승자 보험으로 사고 싶었던 전자기계를 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더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팀장님,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?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는 건데 아까 좀 제가 와이프 얘기를 했는데요. 저희 집사람 일하면서 딱지를 날라옵니다. 범칙금 딱지가. 그 사모님도 운전을 하세요? 운전하고 다닙니다. 일하면서 하는데 범칙금 내가 내줘요. 당연히.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. 그런데 이건 있어요. 만약에 식구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제 집사람이 한 번을 냅니다. 그럼 저는 두 번을 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전화해보세요. 근데 저희 사건만장 남자 패널들 모두의 문제예요. 무슨 네, 너무 좋은 남편임을 다 모두가 너무 강조해. 진짜? 박진 변호사가 조금 덜한가? 그래도 비슷해요. 다 똑같아요.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시길래? 저는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. 뭐 이건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할 수. 시쳇말로 경상도 남자. 살아있네 뭐 이런 거. 서울에 온 지 더 오래돼가지고 이제 경상도 다 까먹어버렸는데. 진짜. 그 말투만 그쪽이기. 네, 말투만 그렇지. 거의 서울 사람에 가깝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이거 좀 심하잖아요, 이거는. 너무 좀 사실은 이거 다 이렇게 따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
너무 사람이 이런 말 하기 방송에 좀 부적절해 쪼잔한 것 같아요. 이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집니까? 무슨 뭐 수학자입니까? 과학자입니까? 이해가 안 됩니다, 사실 좀. 알겠습니다. 제가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은배 아저씨한테 그 진짜 사모님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해볼게요 나중에. 자, 이 기자,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, 이거. 그런데 더 합니다. 하루는요, 이 부부가 또 있어. 같이 보험금 말고 또 있어. 더 있습니다. 이 부부가 진짜. 같이 주말에 결혼식 하나를 가게 됐습니다. 결혼식 중요하죠. 이게 뭐 회사 공통 지인 이런 게 아니고요. 남편의 지인이었습니다. 거기를 이제 아내가 같이 따라가게 된 건데 남편이 축의금을 내고 식권 2개를 받아왔고 뷔페를 먹었습니다. 그러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남편이요. 너 내가 낸 축의금으로 밥 먹었으니까 내가 낸 축의금 반 나한테 줘라. 너 공짜로 밥 먹을 거냐?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이 유 씨는요, 본인 결혼식도 아니고 남편 지인 결혼식을 동참을 한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누자고 하니까 정이 순식간에 떨어졌다고 하고요. 이때만큼은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이 정도면 진짜 뭐하러 같이 살아. 진짜. 예? 자,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반반으로 나눠서 막 하는 그런 부부들이 요즘에 실제 있고 또 많이 회자도 돼요.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연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팀장이 그러더라고요. 아니 반반으로 하자는 거를 아내가 먼저 제안해놓고 실제 그렇게 남편이 오케이 콜 했더니 왜 이제 와서 불평불만이냐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 반반이라는 것이 육아할 때 힘드니까 하자는 얘기지 모든 걸 반반이 아니에요.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애들 결혼시켰지 않습니까? 축의금 들어와가지고 식당값에 남은 돈을 몽땅 저희 앞에 줬어요. 그런데 그 왔던 분들한테 이제 애견사가 있으면 제가 가지 않습니까? 그 저희 와이프 친구들도 축의금은 완전히 내 차지.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안 내거든요. 제가 다 내요. 요거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반반이라는 거는 육아다. 나머지는 남성이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. 자, 소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? 저 굉장히 좀 머뭇거려지는데 왜? 욕 먹을 것 같아요. 누구한테? 모두에게. 왜냐하면요, 저는 5대5라고 보거든요. 진짜? 네. 이 사연도? 왜냐하면 남편이 물론 너무너무 쪼잔하죠. 되게 잘못해요. 이런 남편이랑 저 같아도 살기 싫을 것 같아. 그리고 정말 점입가경 할수록 더 하잖아요.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이건 남편의 오기 같은데 진짜 계속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선포하리라. 그래서 이제 우리 5대5로 해. 그러고 이제 다 5대5라고 노트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잖아요. 내가 할 일, 오빠가 할 일, 딱 나누니까 이제 그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애 키우는 게 힘들어, 나 너무 지쳐, 이렇게는 못하겠어, 와, 난 너무 아파,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딱 이성적이고 딱 냉정하게 이제 자기가 반은 해, 반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딱 통보 비슷하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쪼잔하게 이제 끝도 없지만 말하자면 100배 복수를 하고 있는,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옛날에 연애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럼 너도 반해, 내가 월급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갚아, 이렇게 처처럼 복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게 이제 오기로까지 가서 지기 싫다는 거죠. 이해는 더 크니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너무 쪼잔한 건 사실이고 이게 더 커지면 이제는 정말 큰 불화가 되니까 남편께서 이제 자중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집안일과 육아 분담하자고 했더니 모든 일에 반반 외치는 남편. 박 변호사님. 이거 사실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부부 간에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. 민법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부부 간에는 동거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정조 의무가 있고요. 그리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지막에 의무 중에 하나가 협조 의무라는 게 있어요. 서로 협조해서 살아가라는 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법적 의무가 협조 의무인데 이렇게 반반하고 냉정하게 자꾸 이러면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게 지금 이혼이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 협조 의무에 반할 여지가 아주 높아지고요. 더 나아가서 민법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소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에서 그만해야 돼요. 남편이 한 거가 뭐 일부 이해된다고 지금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쯤에서 그만둬야지. 계속하게 되면 협조 의무에 반하게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총을 내려놔야 됩니다.
이게 치킨 게임이 그러나요? 이 박는 이런 모습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아내가 먼저 하니까 남편이 지금 그거 따라서 지금 하는 모양새예요. 하여튼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양보해야 됩니다. 이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. 이해는 아니고요. 네. 어리석은 일을 더 하지 말아라. 그렇죠. 네. 진짜. 자, 알겠습니다. 밥 먹다가 반반하자 하니 싸우게 돼. 뭐 지금 약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부부신가 봐요. 근데 지금 싸우고 있대 지금. 아이고야 이게 또 이거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팀장님부터 짧게 좀 이 부부를 위한 조언. 지금 그 박수장님 얘기한 대로 이쯤에서 그만두시는 거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반하지 마시고 같이 합동을 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. 소장님. 네. 근데 뭔가 남편 입장에서도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내가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아니고요. 핵심은 내가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. 그것이 핵심인데 내 마음을 전혀 읽어주지 못하고 내 말투나 행동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. 날 좀 도와줘.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시고 남편께서는 너무 지금 밴댕이 손가락지예요. 그만하시고 아내를 도와주시죠. 자, 박 변호사님도 짧게. 그렇게 반반 좋아하면 재산 분할 반반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고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. 재산 분할 반반 되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막 소름 끼쳤어. 정신 차리셔야 돼요. 자. 네, 일단 얼리양님은요. 협조 의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. 그럼 나도 이혼하셨고요. 태희님, 우리 신랑하고 친구 먹어라 쪼잔한 남편끼리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양짱님, 저혈압 환자 추천 프로다. 김민정님,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아니냐. 남자 여자가 어딨냐. 누구는 처음부터 살림 육아 잘했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을 도와준다, 육아를 도와준다.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. 같이 하는 거죠. 자,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